물건 변동 한번 가보시죠. 자, 물건은 변동합니다. 에? 뭐요? 아니요, 뭐 좋은 얘기입니까? 자, 물건 변동. 자, 사람도 변동하잖아요, 그죠? 사람 어떻게 변동해요? 사람 우리 성장한다 그러죠? 출생했다가 이제 성장해서 사망하게 되죠? 근데 권리도 똑같아요. 권리도 발생, 변경, 소멸. 그걸 이제 사람 취득하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덕실 변경이라고 그러죠? 덕실 변경. 취득했다가 상실했다가 변경되는 거죠. 덕실 변경. 덕실 변경. 우리 종문에는 덕실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86절 한번 보도록 하죠. 조문지 18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덕실 변경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186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덕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덕실 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의의는 이제 덕실 변경이죠. 맨 밑에 가로열고 3번에 물건 변동의 원인, 요걸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덕실 변경하는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186조가 바로 법률행위.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물건의 대표인 소유권이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경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덕실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취득할 때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 변경하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상실할 때는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등기를 하면 덕실 변경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186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 반대말은 이제 법률행위는 자 반드시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이걸 배우는 게 이제 총칙이잖아.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중에 이제 계약이 99.9%죠. 초학자 입장에서는 법률행위 그러면 의사표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외적으로 단독행위 한 20개, 합동행위 1개밖에 없잖아요. 합동행위 1개 빼버리면 결국은 법률행위는 계약하고 단독행위입니다. 결국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려면 등기하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서 갑이 이 땅의 소유자였는데 우리 의사표시하잖아. 나한테 팔아라. 청약 팔게 성낙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죠. 매매계약 즉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매수인이 아직은 채권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했는데 소유권 취득하면 뭐하라?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한 때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사표시 반대말, 법률행위 반대말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죠. 법률의 규정. 요거는 당사자 갑과 을이 말을 해가지고 계약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규정 자체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하니까 등기 필요 없죠. 대표적인 예가 상속이죠. 상속.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은 자 자식은 나 죽을게 하고 죽습니까? 그냥 시간의 경과죠, 그죠? 사망하면 법에 의해서 딱 사망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했다고 딱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이 경우도 등기를 해야 된다면요. 사망은 1월 1일 날 0시 00분에 사망했는데 여름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저 갑이 죽은지도 몰라. 왜? 뽕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뽕 못 먹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5년 있다 오니까 저 갑이 5년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등기해야 된다면 자 5년 후에 등기하게 되면 5년 동안은 소유자가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걸 법적 공백이라 그래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등기 안 하고 죽은 날짜에 그대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다 얘기를 못 하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객관적인 문제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까지 다 얘기하려면 요거 하는데 이거 몇 년 걸려요? 4년 걸리는 겁니다. 이 책이. 4년 걸리는 우리는 2달 만에 조지가 되잖아요. 그래 마탱이 가는 거지. 멘붕 토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토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 가면 4년 동안 배울 거 우리 2달 만에 배우는 거 그렇죠. 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상속 그런 법에서 민법 제1000조에 의해서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물건이 변동하는 원인은 크게
이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건이 변동하려면 등기하라는 거죠.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물건이 이미 변동한 것은 등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기하면 된다. 왜?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오죠. 물건 변동 원인은 크게 오른쪽 1번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 186조라고 적어놓고 등기해야 되겠고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이따 배우겠고 그 다음 가로 열기 2번에 물건 변동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가로 열기 2번 공시 방법만 정리합니다. 자, 가로 열고 2번 가로 닫고 공시 방법은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입니다. 등기. 그 다음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점유 즉 인도죠. 점유의 이전 인도입니다. 인도. 자, 그러면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이 4개 나오죠. 현실인도가 원칙이고 간이인도, 점유계정, 반환 앞에 목적물이 빠졌네요. 목적물, 반환청권, 양도 4가지가 있어요.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이 자 현실인도가 원칙이죠. 현실적으로 물건을 주는 거고 간이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청권, 양도 4가지가 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목은 임목등기부의 임목등기로 공시됩니다. 임목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은하, 미분리 과실 등은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공시방법은 크게 이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2개를 외우고 예외적으로 임목등기하고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221페이지에 가로 열고 3번 물건행위와 공시방법입니다. 자, 물건행위는 물건계약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법률행위는 자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에서 자 물건이 발생하는 계약을 물건계약,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을 채권계약이라 그래요. 자, 물건행위와 공시방법에 동그라미 2번 줄 거세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땡땡 186조라고 적으세요. 동그라미 2번에 성립요건주의 같은 말, 형식주의 같은 말, 독법주의 땡땡 186조입니다. 자, 공시방법을 자 대항 요건을 취득하는 프랑스 민법하고 성립 요건을 취하는 독일 민법이 있는데 우리는 독일 민법을 채택했어요. 자, 갑이 자,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을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자, 법률행위. 그래서 물건에서 법률행위 그러면 그냥 매매로 바꾸려면 제일 쉬워요. 법률행위의 대부분이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청여계약, 교환계약이거죠.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자 했을 때 이 매수인이 자 요 계약만 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자 무슨 형식을 갖춰야 된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 그래요. 이 의사표시만 가지고 물건이 변동하는 게 아니고 형식을 등기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취득한다.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요건주의. 독일이 제일 처음 채택했다. 독법주의라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민법 186조입니다. 자, 우리 민법 186조 등기는 형식주의, 등기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요건주의, 독법주의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읽어보죠.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물건 행위 같은 말, 물건 계약, 계약만으로 물건 변동 효력이 생기지 않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를 갖춘 때 당사자 갑을간이나 제3자 병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입법주의를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라 그럽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민법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물건이 변동한다. 이건 무슨 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라 그래요. 진짜 그러냐? 한 장 넘겨보세요. 진짜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부동산 물건의 변동은 관련적 186조 다시 외워야 됩니다. 시작. 자, 이걸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간다. 가지 마세요. 아니,
시험장에 안 가면 안 가고 아예 원서 쓰지 마세요. 원서도 아깝잖아요. 28,000이 가는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가지고 물건이 즉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이 득실 변경하려면 등기해야 득실 변경이라는 물건의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는 거예요. 밑에 1번에 법률행위로 인한 변동에만 등기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줄었죠? 등기를 요하는 권리들. 땡땡. 소유권 잘라주고 갑구입니다. 소유권 등기는 갑구에 하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을구에 등기합니다. 뒤에 줄 긋고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는 물건입니다. 자, 뭐하고 뭐는 등기 못한다?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에요.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방법입니다. 그리고 뒤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등은 지우세요. 이거는 대항요건이야. 지우고. 자, 민법상 물건 8개 뭐야? 자, 등기 못하는 거 2개 조금 전에 적었죠? 점유권하고 유치권 빼고 나면 6개밖에 안 남잖아요. 소유권, 지지전,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그 다음 권리질권은 요거는 대항요건이야. 빼버려야 돼요. 다음에 3. 부동산 등기는 자, 시험 나올 만한 게 자, 오른쪽 갑니다. 맨 위에 2번이죠. 가르기 물건 변동의 줄거 무슨 요건으로? 성립 요건으로 등기입니다. 이게 이제 186조라는 거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이퀄 계약에 의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걸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 즉 읽어보자. 한 번 했던 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이퀄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심표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는 줄거 나가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 내지 이퀄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형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주의, 독법주의는 동의어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등기부에서 시험 나와.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자, 어디로 오느냐? 225로 갑니다.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가리고 3번에 법률의 규정이야 물건 변동. 거기다가 187조를 적으세요. 187조라고 적어놓고 자, 조문지 보고 187조를 거기다 갖다 적으세요. 뺏겨세요. 187조가 지금 조문이 빠져 있어요. 지금 적습니다. 187조. 찾았습니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이 변동한 원인은 크게 이제 법률행위가 186조고 법률행위. 187조는 그 예를 먼저 들고 있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요거는 법률의 규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를 요한다. 뒤에 거는 몰라도 좋아. 머리 글자 따서 상공판경 이렇게 옵니다. 상공판경. 상공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걸 이제 해석하러 갈 거예요. 해석하러 가면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상속. 자, 여기 자, 상속에다가 한 개 더 적어서 포괄 유정입니다. 포괄 유정 합병입니다. 이거는 포괄 성계라고 그래. 상속, 포괄 유정 합병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물건이 취득됐어요. 그럼 언제 물건이 취득되냐? 상속하고 포괄 유정은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한 때. 합병은 시험은 안 나오긴 합병은 합병 등기가 되죠. 합병 등기고 시험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안 해도 됩니다.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 자, 이 상속, 합병 다음에 뭘 넣으라 그랬죠? 포괄 유정도 같이 가야 돼요. 상속, 포괄 유정, 합병은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동해. 사망한 때입니다. 밑에 3번에 공용징수는요.
토지 수용을 공용징수라 그래. 공용징수 맨 밑에 수용개실, 수용길이라고도 하죠. 수용길, 수용개실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다음 장 넘어가죠. 판결입니다. 판결은 이제 가장 많이 내는데, 판결은, 자, 요거는 형성 판결 의미예요. 자,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세 가지가 있어.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 이행 판결. 누구누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 줄 거세요. 형성 판결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주로 나가보죠.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의미한다? 형성 판결, 만자는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형성 판결만 의미해. 그 형성 판결에 세 개 적어보세요.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애가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그 세 개를 외워야 됩니다. 형성 판결이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채권자 취소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그 세 가지는 등기 안 해도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면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민사 판결은 자, 항소기간 2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요. 확정 판결. 자, 그러면 형성 판결이 아닌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그 밑에 판례학습이 나옵니다. 판례학습은 자, 매매 등 법률 행위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의 동그라미, 무조건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은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표. 승소 즉 이행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 짧게 얘기하면 이행 판결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등기를 해야,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5번 경매입니다. 자, 경매는 두 번째 줄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 경락인이 매각대금 같은 말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같은 말 다 낸 때, 다 낸 때. 자, 4개 옵니다. 상속, 포괄유정, 회사병이죠. 자, 상속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수용기일, 수용개시일.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경락은요, 경매는 경락대금 납입한 때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참고는 외워야 돼. 기타 법률의 규정 쭉 나오죠. 자,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없는 게 법률의 규정이죠. 자, 먼저 1번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건물이 딱 신축, 준공검사 떨어지면 완성했죠. 다음. 자, 2번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매립, 준공되면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다음 4번 만일이죠. 존속기간 만료. 자, 기간 만료는 시간의 경과야.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소멸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 소멸입니다. 다음 어디를 많이 나오느냐 하면 10번 원인행위에, 원인행위 그럼 무조건 매매, 정여, 교환 등이죠. 원인행위의 매매에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소유권 복귀는 무슨 복귀라고 그랬죠? 당연 복귀, 당연 복귀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가백에 복귀했어요. 그 다음 12번에 법정은 법률의 규정을 줄인 말이야. 법정지상권 취득 또는 법정저당권 취득, 이렇게 법정 권리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돼. 법정은 법률의 규정 줄인 말이니까. 그 밑에 이제 확인학습, 여기 한 3년 전에 출제된 거죠. 부동산 물건을 잘 보세요.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가 뭐예요?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거야?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는 거야?
잘 봐야 돼. 등기 없이 아닌 것은 부정어가 2개 나왔잖아요. 부정어 2개 나오면 강한 긍정이 되잖아.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 이렇게 풀면 돼.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자, 풀어보자. 1. 신축 건물. 신축은 의사표시 아니죠? 등기 안 해도 되죠? X. 이번에 분묘기지권은 아예 등기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공시방법이 봉분입니다. 봉분. 분묘기지권 취득은 등기를 못해요. 다음 3번 너무 쉽죠? 상속은 사망한 때 등기 안 하죠. 4번은 법정 나왔잖아. 법정 저당권 취득 등기 안 합니다. 답은 5번이네. 워낙 중요한 거. 점유시효 취득은 245조 2에서 등기함으로써 시효 취득합니다. 5번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지상권 취득, 지역권 취득 전부 등기를 해야 돼. 245조. 자, 4번 등기의 효력 갑니다. 자, 등기는 다음 페이지 가면 1번하고 일반 등기를 지우고 본등기의 효력으로 바꾸세요. 그냥 본등기. 자, 등기는 이제 등기법에 또 배우겠지만 등기는 효력으로는 본등기 같은 말 종국등기죠. 하고 예비등기로 나눠요. 예비등기는 이제 가등기밖에 없죠. 예비로 해놓은 등기. 예비등기 콜 가등기. 자, 원래 등기는 본등기의 원칙이죠. 본등기의 효력이 여러 개 있어요. 예비등기, 가등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순위 보전의 효력. 아까 잠깐 나왔죠. 순위를 보전, 즉 순위가 소급되는 효력이죠. 소급의 효력. 자, 전부 본등기 효력입니다. 이게 186조 등기가 본등기예요. 자, 1. 가장 중요한 물권 변동 효력. 적으세요. 186조. 물권이 변동하는 효력입니다. 186조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이 득실 변경한다. 이게 물권 변동의 효력. 제목만 기억하면 이 대항력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대항력. 자, 동그라미 니은만 기억해. 니은. 환매 특약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이죠. 동시 신청하면 환매 특약은 대항력 취득. 신탁 등기도 대항력입니다. 이것도 동시에 신청해요. 임차권 등기는 채권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고 채권 담보권도 대항력입니다. 다음 3번에 순위 확정력. 순위가 딱 확정되는 효력입니다. 그 니은에서 등기 서는데 땡땡. 자, 오탈 지웁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등기법에서 이제 조문 보면 정리하는데 등기는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잖아요. 표제부, 갑구, 얼구. 표제. 등기는 무슨 부가 있다고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어요. 자, 표제부에는 자, 이 부동산의 사실을 기재한다. 그래서 사실 등기라 그래요. 사실.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등기니까 이 표제부는 사실을 기재하니까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이 없죠. 그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외의 권리죠. 이거는 권리 등기라 그래요. 권리 등기니까 당연히 여기는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 자, 우리가 갑이 좋잖아요. 갑. 자, 제일 처음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2, 3, 4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순위 번호라 그래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것도 얼구도 마찬가지. 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 지상권자, 2순위 전세권자, 3순위 저당권자, 4순위 저당권자. 이와 같이 같은 구, 얼구와 얼구 사이 순위 번호 이양. 여기 확정돼.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하고 2순위가 3순위보다 우선해요. 얼구도 마찬가지. 2순위 가압류와 3순위 가처분은 2순위가 3순위보다 우선하죠. 순위 번호입니다. 그러나 구가 같은 경우는 순위 번호인데 구가 다른 경우 자, 3순위 가압류하고 이 얼구 3순위 저당권하고 이거는 3순위 비교가 안 되잖아. 여기엔 접수번호라는 게 있어요. 접수번호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 구가 같을 때는 순위 번호로 확정됩니다. 그게 이제 자, 동그라미 니은 갑니다. 등기선으로 땡땡. 순위가 확정된 등기 순위는 자, 줄 거세요.
같은 구, 동구, 옛날에 한자로 동구라 그랬죠. 같은 구에 한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등기 전후와 오타는 지우고 순위 번호로 바꾸죠. 순위 번호에 의하고 같은 구에는 순위 번호에 의한다 잘라주고 다른 구, 갑구와 을구, 다른 구에 한 등기소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고 법은 등기법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4조에 보면 같은 구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에 의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권리의 추정력, 이건 중요 표시하고 추정적 효력을 줄여 추정력이라 그래요. 이건 외울게. 공시방법이 바로 추정력이야. 공시방법은 바로 권리 추정력이죠.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공시방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했지만 자,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였죠? 공시방법은 일반 공중에게 표시해서 권리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을 공시방법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은 어디다 이름 적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잖아, 등기. 부동산은 등기부에 이름 올려 이거죠. 지상권자 을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죠. 같은 말 증명 책임이 없어요. 입증 안 해도 성소한다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10중 8구라는 거예요. 10개 중에 8, 90%는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8, 90% 권리자니까 입증 안 해도 돼요. 거꾸로 이제 반대 당사자가 반대 입증해야죠. 자, 그 다음에 동산. 동산은 점유죠. 그죠? 점유한 사람이 추정이 됩니다. 점유. 그 다음에 아까 임목등기는 임목등기. 명인방법이죠. 명인방법도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여기서는 등기니까 이제 등기 나오겠죠. 의 갑니다. A.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바로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등기는 그의 대응 같은 일치하는 실체적인 권리, 진짜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측되는 효력을 추정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B.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예컨대 기억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이전 등기 명인 을에게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고 심표.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 담보물권이 바로 저당권이죠. 저당권의 존재 및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C 갑니다. 입증 책임은 면제되니까 거꾸로 입증 책임 같은 말 증명 책임은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현재 소송에서는 증거재판주의야.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나오고 증거가 없으면 진단 말이에요. 입증을 누가 하냐 그만큼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우리 국민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는 무죄야. 무죄 추정이는 검사가 입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검사는 가능한 구속을 시키려 한단 말이야. 왜 구속을 시켜야 하는지 정신적 고통이 있으니까 분다는 거야. 구속 안 되면 뺀질뺀질 너 했어? 하면 도둑질 했습니까? 그럼 하겠어요? 이제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구속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체적인 그 압박보다는 심리적 압박이 더 셉니다. 심리적 압박. 그러나 어떤 사람 공황장애가 죽을 뻔하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입히잖아요. 고무신밖에 못 시켜. 자, 소유권 보전. 그게 옛날에 우리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유죄 추정이었어요. 유죄 추정. 유죄 추정이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유죄가 추정되니까 지가 무죄를 입증해야 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무죄 추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거의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큰 범죄자 아니면 불구속 원칙. 요새 교통사고는 거의 불구속이잖아요. 교통사고는 거의 과실이니까 고의가 아니니까 그죠? 소유권 보존의 소유자 값. 그럼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를 여기는 이제 등기 원인을 기재한단 말이야.
저 항상 제가 등기부 시간에 강조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 뭘 안 적죠? 등기 원인과 연일을 안 적는다. 그만큼 강조했잖아. 이 추정력이 약해요, 이게. 자, 그럼 보존 등기 누가 해야 되느냐? 보존 등기는 건물은 조금 이따 신축자가 해야 됩니다. 갑이 신축했다.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토지는 누가 앞으로 해야 되죠? 토지는 옛날에 사정 처분 받은 사람, 사정 처분. 사정을 토지 조사할 때 갑이 받았던 갑 앞으로. 사정 처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토지를 매립했다. 그러면 매립자죠. 매립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신축자가 갑인데 보존 등기 A가 했다. 이 추정력 깨져버려요.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강하니까 현재 소유자가 을이고 1월 1일 날 매매해가지고 현재 소유자 을이다 추정돼요. 그럼 이전 등기 할 때 이제 첨부서류 첨부해야죠. 그럼 뭐 들어가야 돼 이거?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우익이다. 허가증 첨부로 추정된다는 거죠. 농지다. 농지증 첨부로 추정한다. 절차적법 추정이죠. 그만큼 추정력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무효로 말소하려면 이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으니 갑이 이게 무효라는 걸 반대 당사자 갑이 입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시액입니다. 입증 책임은 요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게 추정력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니은의 각종 등기의 추정력. 자, 권리 등기는 다 추정돼요. 그런데 B 요걸 외워야 돼. 추정력이 부정, 인정되지 않는 거. 자, 먼저 갑니다. 그 맨 밑에 표제부 등기부터 먼저 외워. 표제부 등기는 사실 등기니까 권리 추정력이 없어요. 표제부 등기는 자, 이걸 보면 추정력은 권리 등기만 인정되며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등기만 하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짧게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다음 1번 올라갑니다. 가등기 가장 중요하죠.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어요. 권리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 자, 읽어보면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인정되므로 심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본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으니까 가등기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입증해야 돼요. 다음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겁니다. 원래 일물일권주의에서 보존 등기는 한 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개의 땅에 일필지 여기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다는 거예요. 80년도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85년도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일 때는 한 개의 소유권에는 보존 등기 한 개밖에 없어야죠. 앞에 게 유효, 뒤에 게 85년 게 무효야. 이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이는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뒤에 거는 그게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거 나간다. 동일인 명의의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앞에는 갑, 뒤에도 갑, 선 보존 등기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심표, 무효인 후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미치지 않는다. 자, 추정력이 없는 것 첫째, 가등기는 권리 추정력이 없다. 2번 중복 보존 등기에는 뒤에 보존 등기에 추정력이 없다.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D가 갑니다. 추정력에 보면 A 등기 절차가 적법하다고 추정됩니다. 제목만 기억합니다. B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자, 문제는 리얼입니다. 중요 표시. 등기 추정이 깨진다는 것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야.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추정이 깨지는 거. 아까 설명했네요. 그죠? 보존 등기는 추정이 잘 깨져요. 가죠? 땡땡. 소유권 보존 등기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만 심표. 원칙은 추정력이 있어. 그러나 예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자, 원시 취득자가 누구예요? 건물은 바로 신축자, 토지는 사정받은 자, 매립자죠. 자, 한번 읽어 나간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서 자, 주로 나가죠. 미등기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A라고 놓죠. 미등기 전 소유자 A가 자, 요걸 만약에 신축자가 A라고 하죠. 깨지는 거.
A가 신축했다. A가 사정받았다. 또는 A가 토지 매립했다. 그럼 보존등기를 A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자, 이런 경우 많잖아요. A가 신축해서 갑한테 매수했는데 팔았어요. 매매. 원래는 신축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돼요. 이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하는 걸 일명 중간생략등기의 일종인 모두생략등기라고 그래. 머리부터 생략했다는 거죠. 이 등기도 원칙은 유효합니다. 자, 모두생략등기도 원칙은 유효한데 문제는 이 신축자가 안 팔았다 그래요. 나 팔아먹고도 나 안 팔았다. 양도를 부인하고 이 사람은 샀다. 그러면 추정력이 깨져요. 갑이 매수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따라서 이겁니다. 소송 절차에서 미등기 부동산의 전소의 A가 양도 팔아먹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 갑은 소유권 보존 이전의 소유자 A로부터 양수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 추정력이 깨어진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신축자 A가 보존 등기 안 하고 매수인 갑 앞으로 직접 모두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추정력은 깨어진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주 나와요. 이걸 일명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머리부터 생략했다. 나머지는 아까 했던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판례학습 가보세요. 판례학습의 3번 판례 요겁니다. 바로 요거 추정력이 깨지는 거 보죠. 3번.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잘라주고 원칙이죠. 보존 등기도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읽어 나간다. 그 보존 등기 명의자 갑이라고 놓고 갑이 보존 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 A 신축자 A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표 전 소유자 A는 양도 사실을 팔았다는 사실 부인하는 경우 깨지네요. 그 보존 등기 추정력 깨어짐으로 심표 그 보존 등기 명의자 갑 측에서 샀다는 사실 양수 사실을 입증 책임이 있다. 4번도 마찬가지 판례야. 똑같은 판례 보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라주고 건물의 소유권 보존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신축자가 다른 사람이죠. 추정력은 뭐 되죠? 깨어진다 이거죠. 등기의 권리식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야. 5번은 토지네. 토지는 뭐죠? 사정받은 자 뭐죠? 매립자가 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자가 당의 토지를 막아 나왔나요? 사정받은 것이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물은 신축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토지는 사정받은 자나 매립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뭐 된다? 깨어진다. 그 점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층에 가면 자, 이번에 가등기의 효력은 땡땡 적으세요. 순위 보전 이퀄 소급의 효력, 순위 보전의 효력, 순위 소급의 효력 한 개밖에 없어요. 오로지 가등기는 무슨 효력밖에 없다?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 순위가 소급하는 효력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설명을 좀 하고 읽어보죠. 요 정도 하고 나면 또 어디야? 저 등기부에서 가등기가 또 조금 쉬워지죠. 자, 여러분들이 등기에 가서 가짜만 나오면 참 힘들다 그래. 이게 이제 임시 가짜예요. 임시를 해놓은 쉽게 여러분들은 가짜를 해놨다 그래. 가짜 등기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 등기니까 아직은. 나중에 본 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 그게 순위 보전의 효력이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도 가짜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자, 가짜. 완전히 가등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금도 적게 드리고 돈도 적게 드리고 경비가. 자, 갑이 이 땅을 매매 계약한 게 아니고 매매 예약만 했어요. 예약만 해놓으니까 본등기를 못 하잖아. 매매 계약을 했어야 본등기 한단 말이야. 청약과성 나올 예약도 채권 계약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될 사람이고 나중에 매도인이 될 사람이 아직은 예약한 사람. 예약 의무자, 예약 권리자. 예약 권리자니까 예약 완결권을 가지죠. 본 계약을 체결할 완결권을 가집니다. 우리는 민법에서 매매 예약은 뭐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했잖아. 이쪽만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순위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하죠. 2순위로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 2월 1일 한다고 하죠. 자, 2월 1일 날 예약했어요. 자, 가등기 가보죠. 자, 현재 갑구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어요. 갑과 을이 예약했으니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매매 계약, 본 계약을 했다면 본 등기 하지만 예약만 했으니까 가등기밖에 못해요. 소유권 이전, 요거는 이제 본 등기잖아. 본 등기를 못하니까 나중에 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 채권, 요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등기 목적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여기다가 매매 예약 이렇게 적는 거고, 그 다음 가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됩니다. 가등기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아직은 갑이 소유자죠. 자, 2월 1일 날 등기했다고 하죠. 그럼 아직 갑이 소유자니까 이 땅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3월 3일 날 병한테 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했으니까 매수인 앞으로 3월 3일 날 바로 등기했다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3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 이 사람이 소유자네요. 병이 소유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을이 이제 가짜 가등기는 을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은 자 채택기간 안 정했다면 10년이죠. 그 이내에 을이 이제 예약 완결권하면 을이 이제 예약 완결한다 이렇게 이제 12월 1일 날 일방적 의사표 형성권이니까 그러면 본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본 등기 신청합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심해야 돼. 1, 2, 3 원래는 순위번호가 4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미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요 순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거야. 4순위가 아니라 요걸 그대로 적어줘. 2순위라고. 2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칩니다. 2 딱. 그러니까 4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소급한다는 거야. 2순위라고 이제 본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소유권 이전. 가짜가 소자로 바뀌죠. 소유자을 등기원인 여기다가 12월 1일 매매 계약 이렇게 되죠. 등기는 12월 1일 날 등기했어요. 근데 순위는 몇 순위가 됐죠? 2순위. 아까 배웠잖아. 순위 확정력에서 동국, 구가 같으면 무슨 번호에 의한다? 순위 번호에 의하잖아. 얘는 2순위고 얘는 몇 순위야? 3순위잖아. 한 개의 부동산에 자 소유권이 병이 있고 소유권 을이 있죠. 그럼 한 개는 무효가 돼야죠. 일물 1소유권주의니까.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해요? 2순위가 우선하죠? 이 직권 말소해야죠. 이걸 직권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법에 의해서 직권 말소.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죠. 이걸 중간 처분 등기라. 중간이라는 뜻은 가등기 2월 1일하고 본등기 12월 1일하고 중간 3월 3일 있죠? 이게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 이게 이제 순위 보전의 효력이야.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게 순위 보전의 효력, 순위 소급표가 되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순위 보전의 효력은 가로 열고 조심해야 돼. 본등기 했을 때 발생합니다. 줄거져 있죠. 가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에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등기법 4조입니다. 이게 순위 보전의 효력, 순위 소급의 효력이라 그래요.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 본등기 순위가 2순위인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따라서 읽어나간다. 줄거세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권리 등기 이퀄 중간 처분 등기라고 적어. 제3자의 권리 등기 이퀄 중간 처분 등기 병의 중간 처분 등기는 나중에 처음에는 너까지 심표 거기까지 줄 긋고 그냥 읽어 나간다. 나중에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까지 줄 것에 하면 심표 그냥 읽어 나갑니다. 그 본등기의 물건의 절대효력 때문에 법이 이제 등기법이죠. 29조 호가 아니 29조
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에 해당하여 본등기 권리에 대한 관계 처리가 이렇게 되므로 법칙에 따라 등기가 줄 것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신청 말소 못해요. 직권 말소.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 보전의 효력 같은 말 순위 소급의 효력이라 그래. 자, 자주 기억한다. 가등기는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이와 같이 소유권 본등기를 했을 때 이 순위만 가등기 순위 이한 이걸 순위 보전의 효력, 순위 소급의 효력이라 그래. 그럼 이 순위로 이제 딱 보전됐으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중간 처분 등기는 일물 일권주의 위반이니까 직권 말소한다. 신청하면 각하당합니다. 이와 같이 본등기 했을 때 순위 보전되지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병에게 팔아먹어도 내가 가등기 해놨는데 너 왜 샀느냐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점입니다. 그게 판례학서 보세요. 판례학서 1번 그냥 읽어나간다.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 이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잘라주고 줄긋습니다. 이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 이퀄 민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읽었고 아니하므로 그 밑에 심표 줄근 것 계속 줄어나간다.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 이겁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등기라도 말소 청구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등기 했을 때 순위만 보전하는 효력밖에 없다. 그 다음 2번 요겁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건데 요 지금 가등기가 뭘 보전해 놓고 있죠? 나중에 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도 채권이잖아. 채권도 양도할 수 있잖아. 채권 팔아먹을 수 있죠?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을 다시 했는데 팔아먹었어요. 그럼 채권을 팔아먹었으니까 요 등기대 가등기에 가등기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2의 1 이렇게 가등기에 가등기는 부기등기 할 수 있다.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2번 한번 읽어보죠.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보전 같은 말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의 청구권 이퀄 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가등기로 인해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만까지 마련된 셈으로 이를 즉 채권을 양도한 경우 자 줄었죠. 양도인 을과 양수인 을다시의 공동신청으로 가등기 상의 권리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가 있다. 자 짧게 기억합니다. 가등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형식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5번에 중간생략 등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중간생략 등기 가죠.